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그간의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하고 원팀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 두 사람의 화해가 윤 후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영상을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어제 국민의힘 갈등에서 극적 화합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길었던 하루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의 열망을 받들기 위해 저와 우리 당도 큰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됩니다. 의원 여러분, 더 이상 당의 내부 혼선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길 바랍니다. 무제한 토론에도 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의원총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이준석의 복귀를 명령하신다면 저는 지정해주신 어떤 직위에도 복귀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젊은 층의 지지는 제가 같이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오로지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다 함께 뛰시다, 여러분. 네, 어제 일련의 상황 간략하게 보고 왔는데 일종의 반전 드라마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8시간 마라톤 의원총회가 끝난 후에 갑자기 윤 후보가 이제 깜짝 등장을 하면서 극적인 화해를 했거든요. 네. 서로 잘못했다면서 이제 대선의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 이런 발언까지 있었는데 일련의 상황들 어제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군요. 이 예. 하루라는 게 좀 네.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앞에 뉴스 나왔습니다만 또 소방관 3분 순직해서 굉장히 많이 비통해하시고 예. 쿠팡 물류 사건 화재 때도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슬프고 안 좋죠, 국민 정서가. 그런데 의사당에서는 참 그래서 지켜보시는 국민들 참 속이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 자꾸 되풀이되니까 얼떨떨하신 분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째, 저는 어느 특정 당파의 편들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만 예. 네. 국민의힘에서 빚어진 어제 하루 또는 최근 몇 주일 동안 빚어진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한 진통 그리고 누구를 위한 다툼인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둘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성장통인가 반드시 겪고 지나가야 할 성장통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꼭 지금 저래야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을까 싶었고요. 예. 세 번째, 국민의힘은 에너지와 시간이 저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물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큰 일을 할 수야 없겠지요. 예.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실히 보고 있는데 예. 그 소통의 방법이 꼭 저런 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한국 정치의 현실이기도 하고 당장 우리가 2달 후면 치러야 할 시험이기도 하고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 꼭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제 정파 모두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하루였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두 번째 깜짝 놀랄 화해가 연출이 되긴 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두 번째죠. 벌써 이제 2번째인데 네.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또 앞으로의 이런 갈등 리스크에 대한 염두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완전히 봉합이 된 걸까요? 바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게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사람들 흉중에 가슴에 그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분명히 화해하는 걸 봤는데 그래도 한 구석에 뭐가 남는다는 거죠. 왜? 한번 경험했으니까.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난 12월 3일에도 울산 어느 식당에서 꽤 늦은 시간에 이런 비슷한 장면이 한번 연출이 예, 됐었거든요. 그때도 그 회동, 화합을 위해서 무려 한 달간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네. 며칠 다투다 그랬던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많이들 느끼고 공유하고 정신들을 차리겠지. 그랬는데 또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이 남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다시 그러지 않으려면 예. 진정한 신뢰 회복과 서로의 상호 인정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지껏 이런 진통이 컸던 거고요. 예.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고 봅니다. 네. 진정한 신뢰 회복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이제 성토를 하면서 사퇴 촉구 결의안 뜻을 모았었는데 네. 이 대표 사퇴 결의안도 처리가 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의총에서 공개 발언 직후에 윤석열 대표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네. 이제 의총에 등장을 하면서 원팀을 이제 주장하면서 화해 국면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의총에서 잃은 의원들의 몫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예. 화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이런 마라톤 회의도 이런 마라톤이 없었을 거예요. 오전에 네. 소집돼서 밤 늦게까지 지속됐으니까 그렇죠. 그 바쁘다는 의원들 한 곳에 몰아놓고 좀 얼마나 사안이 심각하고 예. 내부 진통이 심했는지를 간접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예. 우리 10시간씩 회의하는 거 좀처럼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자, 우선은 자신의 리더십을 확인해야 하는 계기가 하나 있었을 거고요. 둘째,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 네. 길게 잡아 한 달 사이에 또는 예. 한 달 반 사이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0%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11월 5일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불과 며칠 사이에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안팎으로 여유 있게 앞서다가 지금은 10%포인트 뒤로 밀리고 있잖아요. 네. 상하 변동폭이 20%포인트죠.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떨어지기도 쉽지 않지만 그만큼을 올라간다는 건 더 어렵겠죠. 자, 발등에 불은 이미 떨어졌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결별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준석 당대표와도 서먹서먹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척지고 내몰라라 하는 사이가 된다면 고립무원이고 혼자 모든 걸 끌고 가야 하는데 이분은 정치 시작한 지 6달 정도밖에 안 되는 신인이에요. 아까 네.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래서 의원들이 알아서 네. 하십시오. 나는 대선 후보로만 기능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와 당신들을 그룹을 나눌 만한 여유도 없고 시간도 네. 없는 거예요. 급하니까 본인이라도 직접 뛰어 들어가서 화해를 하겠다. 네. 의원들께서도 당대표를 비판하는 건 좋으나 사지로 내몰고 꼼짝없이 압박하는 그거는 좀 피하자. 예. 당대표도 듣자 하니 약간의 사과성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자 네. 이쯤에서 그럼 우리 하나가 되자 하고 적당한 시간에 뛰어 들어갔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이 윤석열 후보가 앞서 이 청년 보좌역을 만난 자리에서도 네. 왜 이준석 대표를 버리느냐, 간신과 십상시를 버려야 한다 이런 좀 쓴소리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많이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청년의 기백은 확실히 있더군요. 예. 십상시, 간신 이런 말을 탁탁 할 수 있는 게 어디 직업적으로 정치를 해온 5, 60대들은 말하고 싶어도 잘 하기 힘든 단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청년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이 감정이 묻어 있거나 그렇게 누구를 공격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예. 청년들이 지금의 현실, 요즘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표출한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사과해야 할 대목도 있었잖아요. 예. 어제 그저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네. 네, 그런 어떤 청년들의 영향을 받은 대목이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네. 이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야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무게도 있었을 텐데 또 여러 사퇴 제안을 받으면서
고립되는 그런 압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대표는 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글쎄요, 제가 한 개인의 심정까지 유추하긴 뭐하지만 네. 28분간인가 했다는 그 격정적이기도 하고 감성에 호소하는 아무튼 말은 참 잘해요. 그 이준석 대표가 네. 어제 그 연설 봤습니다. 이렇게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의사당에서 예결위원장에서 하더군요.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근데 누가 다투면 양쪽 다 잘못이 조금씩은 있어요. 예. 우리가 아이들 다툴 때 화해시키거나 야단칠 때도 보면 어느 한쪽만 잘못한 경우는 드물잖아요. 적절한 선에서 양측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식시키고 네. 그 인식이 사과로 나올 때 다툼이란 게 해소되는 과정, 그게 자연스러운 데인데 예. 양측이 그런 건 많이 느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큰 시험이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고 네. 있을 시간이 별로 없고 무엇보다도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저래? 큰 일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맞아? 저렇게 네. 한가 해도 되나? 예. 그런데 정말 나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다투는지 모르겠어. 왜들 그런데? 저는 이게 일반적인 국민의 심리일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당 내부의 사정을 국민들이 그렇게 속속들이 알아야 될 사안도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이 국민들 삶을 챙겨야 하는데 왜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걱정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아마 이번 걸 겪으면서 예. 자중해야 할 필요성, 그다음에 말을 좀 가려서 하는 것,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는데 뭐 말을 좀 들어 먹어야지. 예. 뭐 이런 말들 그런 것은 좀 지나쳤죠. 본인도 예. 어제 부분적으로 사과하는 걸 봤습니다. 서로 많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이준석 대표가 어제 합의가 지금 100% 만족할 수는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면서 의지를 다졌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 선대위 개편밖에 없어요. 네, 선대위 개편해야 된다. 이대로는 선거 못 이긴다.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면서 윤핵관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 개편에 대한 제 의견을 내부 총질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엔 내부 총질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예. 네. 제가 작정하면은 요즘 저희 당을 대표해서 말하는 종편 패널들 시원찮은 것 같은데 제가 하루에 방송 10개씩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다시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고 갈등이 네. 또 그 남아있던 앙금이 또 드러나지 않으려면 내부 결속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대표에게도 어떤 주어진 과제가 클 것 같아요. 네.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좀 은인 자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나이 컴플렉스와 국회의원 컴플렉스가 혹시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주변에서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을 수 없겠죠. 그리고 상호에 대한 인식 체계를 좀 바로잡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정치에는 이제 갓 입문한 지 너댓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완전히 초보 유치원생 수준 정도로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예. 인간 관계에 좋지 않을 거고요. 예. 네.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를 아직 애송이 또는 뭐 30대 중후반 정도에 뭐 정치는 몇 년 했다고 할지 모르나 살았으면 얼마나 살겠어. 이런 시기의 속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 관계 설정에는 전혀 양쪽 다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그 질문은 서로 자신들에게 조용히 해보면 느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그동안 조금씩은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인간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것을 철저히 배제하려고 노력해야만 프로인 것이고 공인이고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신뢰 회복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한 예. 트러블은 언제라도 또 어디서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측 주변에는 양측과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니까 네. 그것을 잘 조율하는 게 참 어려울 겁니다. 네. 지금 1년의 갈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윤 후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이번 두 사람의 결합으로 어느 정도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참 예측하기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요.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이런 일이 처음이라면 지층 결집하는데 상당한 붐업 효과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한 달 전쯤에 이미 한 번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사달이 터지니까 사람들의 실망은 처음 생겼을
때보다는 예. 두 번째 생기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네. 사람 기본적인 심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어제의 그 긴 진통 끝에 마지막에 뭐 극적인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던데 화합은 했습니다만 이게 한 번의 장면으로 연출되는 것이 아니고 상승 동력으로 이어지려면 일단 잡음이 없어야 되고요. 네. 예. 둘째, 확실히 화해했구나. 그래서 시너지가 나오는구나를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서로 공 다툼, 자리 다툼, 앞선 자리 다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바로 혼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지율 관련 말씀을 그냥 결론 삼아 드리자면 지지층,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는 어느 정도는 힘을 볼 것이나 예. 지난 12월 3일 1차 화해 때보다는 조금 적을 것이고 예. 네. 떨어져 나갔던 지지자를 다시 끌어오는 것은 예. 새로운 지지자를 확보하는 것보다 두세 배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겁니다. 예. 뭐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또 잡고 또 유지하고 또 이제 상승하는 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데 그렇죠. 결국에는- 요번에 최근에 떨어져 나갔던 그리고 예. 주로 안철수 후보에게 간 것으로 네. 거의 확실히 짐작되는 그 지지층을 다시 유인하려면 다시 예. 되돌이켜 데리고 오려면 처음에 그들을 매료시킬 때 들었던 에너지보다 두세 배 더 많이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두 번째 출근길 인사에 또 나선 네.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직접 이제 전철을 타고서 당사에 출근을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뭐 이를 보고서 또 이 대표가 SNS에 변화의 시작이다 네. 이렇게 즉각 글을 올렸어요. 사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갈등 이후에 또 봉합되고 화해하는 모습들이 부각되는 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이게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지 그런 의구심을 품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예. 어떤 민색이랑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네,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윤 후보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일 텐데요. 네. 두 달간 그러면은 윤 후보 측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정책을 내놓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놓긴 내놨는데 예. 자기들의 자책골, 자살골, 실언, 실수, 다툼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내놓은 정책을 자기들이 덮어버린 꼴이었어요. 예. 물론 이재명 후보가 정책적인 면에서는 훨씬 발빠르고 기민하고 관심을 끌만한 것들을 많이 내놨죠. 최근 탈모에 이어 뭐 임플란트 이런 예, 것까지. 그렇습니다. 일단 그게 공약이 될지 안 될지 최종적으로 될지 안 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얻는 데까지는 성공했잖아요. 거기에 견주면 윤 후보 측은 사실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실은 있었지만 왜 없다고 느껴질까요? 자기들이 내놓은 정책이 국민에게 노출되고 어필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묻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사람들이 계속 실수하면 이제는 잊어버려줄 시간이 없어요. 실수한 것만 기억에 남아요. 네. 그래서 정책을 또 부랴부랴 벼락치기 시험 공부하듯 막 내놓으면 너무 많으면 또 관심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일자리, 양극화 해소, 세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활 밀감, 밀착, 예.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골라서 우선순위 정해서 발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런 갈등 국면을 누구보다 예의주시했던 사람이 바로 안철수 후보일 텐데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위한 만남을 제안을 한다면 만날 수는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야권 단일화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국면에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조금 입장을 바꿔서 예. 만날 수는 있다 이 말은 단일화 협상을 바로 시작하자는 것이라기보다는 나 위주로 나 안철수로 단일화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중이 좀 내비쳐진 것 같아요. 예, 사실 맞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일화의 디귿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에 비하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네. 오늘 네. 오전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될 텐데요. 네네. 거기서 이재명 36, 윤석열 28, 안철수 15% 이렇게 집계됐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는 약 안철수 후보가 6%포인트인가 상당히 네, 급하게 또 상승을 오르는 했죠. 최근의 상승 추세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네. 그래서 15%를 돌파했다는 것은 꽤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예. 숫자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일화가 앞으로
여러 군데에서 제기가 되고 언론에서도 촉각을 기울이겠지만 두 후보 진영에서 이것을 공식적인 의제로 테이블 위에 막 꺼내놓고 본격적으로 달라들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네. 네. 한 주일이나 두 주일쯤 약 열흘쯤 후에 여론조사 추이 그때까지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만약에 두 사람이 윤과 안 두 사람이 비등비등한 지지율 퍼센테이지를 보인다면 예. 단일화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측도 양보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겠죠. 예. 네. 당장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주목해야 네, 우선은 이번 주겠고요. 네,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